찌링. 이 시간에 누구지? 김철수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 강남 병원인데요.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지금.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한 통의 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중소기업에서, 아니, 현재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11개월 전에 집 나간 아내 순영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온 한 통의 전화로 새벽에 잠을 깼어요. 내 40년 지기 친구로 인해 저는 현재 순영이가 어떻게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립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지 말지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낯선 분들께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참혹한 현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만큼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화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거짓도 없습니다. 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3년 전. 여보, 이제 조금은 편히 살 수 있을까? 아내는 통장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40년간 근무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5년 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37년간 함께한 아내 순영이는 젊은 시절 가난할 때부터 고생하며 지내온 동반자였어요.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딸 은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사치스러운 생활은 못했지만 남한테 손 벌리는 일은 하지 말자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적금과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 그건 우리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입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아끼며 마련한 35평 아파트. 그것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영이도 8년 전에 무역회사에서 만난 황서방을 만나 결혼을 했지요.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황서방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가끔 시댁 들른다고 그때마다 손주들 얼굴 보여주고 가요. 유일한 즐거움이지요. 참, 여보, 좀 있음. 당신 생일 아니야? 그러네요. 여보, 이제 저도 60이네요. 내 생일에 선물 하나 해줄래요? 여태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이젠 여행도 한번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 그래, 어디로 갈까? 맞다. 은영이 친구가 여행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알아볼까 봐요. 지금 손님도 없으니 잠시 가봐요. 가게를 비우고 간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저희들은 가게는 직원에게 맡기고 여행사로 갔어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 여보, 우리도 해외여행 한 번만 가요. 남들 다 간다는데. 제주도도 멋있는 곳이잖아. 한국의 하와이인데. 무슨 소리를 해요. 해외로 가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아내는 카다로그를 잔뜩 챙겨왔어요. 아내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함께 여행지를 찾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영수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웬일은 뭐가 웬일이야? 커피집에 커피 마시러 왔지.
40년간 형제보다 가깝게 지낸 친구. 그런 영수가 카페 오픈 후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반가웠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고 아이들 돌잔치도 함께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파멸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첫 계단이라는 것을. 참, 여보, 뭘 그리 멍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일하는 거 좀 줄이는 거 어때요? 저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가게 맡기면서 당신과 등산도 하고 장도 보러 다니고 다른 부부들처럼 지내고 싶어요. 남들은 퇴직하면 신혼처럼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만들면서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한다던데. 우린 평생 일만 해왔잖아요. 가끔 은영이네랑도 식사도 하고 싶다. 안 그래요, 여보? 그 아인 미국에 있잖아. 그러게요. 옆에 있음 얼마나 좋아. 잘 사는 아이를 왜. 아내는 살짝 외롭고 쓸쓸한 표정을 짓다가도 다시 여행지 카다로그를 보면 반짝반짝 눈에서 빛이 났어요. 은영이는 미국 가서 한동안 정착하느라 2년째 통 오지 않았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 우리가 갈 수도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은영이 보러 갈까? 미국까지? 조만간에 오겠지. 우리가 가면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 여보.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남은 일생에 써야 하는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이야. 우리들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돈이라고. 아껴 써야 해. 순영은 알고 있어요. 여행 가려 하는데 지금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녀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는 제대로 쉬어보자는 거잖아요. 철수야. 야, 이게 얼마만인데. 얼굴 좀 보여줘. 뭐 하고 있어? 카페 안쪽에서 저를 부르는 박영수. 그런데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련된 정장 모습에 안 보는 새 많이 변했어요.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영수야, 너 요즘 뭐해? 완전 젊어졌네. 인사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화라고 합니다. 저는 박형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말이야. 요즘 좀 바쁜애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 우리 마실 것 좀 줘. 오늘은 좀 바빠. 우리 비즈니스 얘기를 해야 해서 말야. 우린 다음에 얼굴 보자고.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전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아내도 일하다 말고 힐끔힐끔 무슨 얘기하나? 호기심이 가득 찬 얼굴로 몇 번이나 바라봤어요. 그렇게 영수는 1시간쯤 얘기를 나누다 갔어요. 다들 뭐한대? 영수 씨가 많이 변했네. 여보 뭐한대요? 영수 씨? 글쎄, 아무 말 안 하는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영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점잖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보 여자분도 함께 계시던데. 함께 사업하신대요? 멋있는데. 많이 친해 보여요. 함께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저희들과는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느껴졌어요. 아내 순영이도 카다로그를 보다가 여행의 즐거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했는지 영수 일행들의 카페를 나서는 뒷모습에 넋이 나갔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여행을 갔고 여행지에서도 사고 싶은 것 못 사게 한다고 아내랑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나도 벌고 있는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하고 정말 함께 여행 안 갈 거야. 라는 둥. 결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열흘이 지났나 싶을 때, 여보, 오늘 그때 영수 씨와 함께 왔던 여자 사장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아내 순영이에게 말을 걸면서 영수 사장님 덕분에 커피 맛집 알게 되어 너무 고맙다고 자주 오겠다며 다녀갔다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영수는 안 왔어? 네, 영수 씨는 안 왔어요. 왜?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화 안 오나 봐요? 요즘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물어봐요. 당신도 경비일보다는 영수 씨한테서 사업일이나 배워보지 그래요? 내가 정장 멋있는 거 입혀줄 테니 말이에요. 당신 정장 입으면 멋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또 정장? 이젠 새로운 것 배우는 것도 머리가 따라가지를 못해. 영수 씨도 하는데 왜 못해요? 당신은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부장에서 머물렀지. 다른 사람들은 지사장도 가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선배 부장이 자기 것으로 보고를 올려 결국 지사장으로 진급을 해버렸어요. 순영은 왜 회사에 보고를 안 하냐고 억울하다며 며칠을 화가 나서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았던 그 사건. 그 이후로 전 의욕을 상실했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남의 것 가로채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전 그 이후로 쉽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려 했어요. 2번 상처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수한테 먼저 연락하는 건 두려웠어요. 그 이틀 후 카페에 영수와 함께 왔던 남자 사장님이 혼자 커피 마시러 왔었다고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참 이상하네. 영수는 왜 안 오고 말이야. 바쁘겠지요. 그러고 일주일 후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호텔 레스토랑에 나갔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만나자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있음 있다고 얘기나 해주지. 라고 말했더니 왜 부끄러워? 여자분들 계셔서? 참 넌 재수 씨가 첫사랑이지? 아마. 그러면서 절 놀렸어요. 제 옆에 계시던 여자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요즘에도 그런 분이 계시나요? 호호 웃으셨어요. 그날은 그렇게 식사만 했어요. 와인이랑 양주가 오가며 전술이 약해 와인만 한 잔 받았어요. 여태껏 먹어보지도 못했던 고급 음식들만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순영이도 데리고 올 걸. 혼잣말에 옆에 계시던 여자 사장님이 애처가신가 봐요. 제가 좀 흔들어 드릴까요? 호호호. 라며. 그만하세요. 철수는 그게 농담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쑥맥이라고요. 라며 영수는 한층 더 절 놀려댔어요. 하지만 전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신가 봐요. 얼굴이 빨개요. 라며 허허 하하 다들 웃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사업 얘기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어요. 다들 대리를 불러 자가용으로 돌아갔지만 전 버스로 돌아오는 길의 창밖의 풍경은 마치 신데렐라가 파티에서 돌아와 제투성이 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무슨 얘기 나누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더냐고요? 질문이 많았지만 밥만 먹고 왔다고 했더니 정말 답답하네요. 왜 당신이 먼저 물어보지 그랬어요? 밤에 저도 함께 갈래요. 당신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아내는 답답해했어요. 다음 날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는 잘 갔어? 태워주지 못해 미안해. 라며. 오늘 뭐해? 카페에서 잠시 볼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후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제 저를 흔들어 볼까? 라며 놀렸던 그 이사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잠시 멈칫하는 제 모습에 크크크 웃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아내 순영은 왜?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는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직원에게 가게 부탁한다며 함께 앉았습니다. 영수 씨, 도대체 하시는 사업이 뭔지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내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궁금한 걸 물었어요. 철수 사장님도 매력적이지만 순영 사장님도 대단한 미모에 사업하시면 잘하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아니요. 사장님이라니요. 우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때 영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부한테는 힘들어. 못해? 라며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아내가 이 사장님은 잘하겠다는데? 영수 씨, 왜? 도대체 뭐길래? 얘기나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게. 이 사장님이, 영수 사장님, 말씀드리세요.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야지요. 40년 지기 친구라면서요. 영수는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다음 주 사업 설명회가 있을 거야. 강남으로 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니까. 제대로 들으려면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 사업을 하려면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리더 사장님께 보여줘야 해. 라며 그 말만 남기고 영수 일행은 바쁘다며 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이 사장님도 그 남자 사장님도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정장 차림으로 모이셨어요. 카페에 오신 분들이 오셨어요? 결심하셨나 봐요? 라며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영수에게 소개받은 리더 사장님은 영수보다 훨씬 젊은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우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업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다들 열심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인정한 공식 투자회사. 투자 금액에 매일 1%씩 배당이 됩니다. 뭐,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월 아니고 하루? 라고 했어? 여보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맞아요 여보. 하루 1%래요? 1,000만 원이면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야? 300만 원이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 여보, 잠깐만. 순영아 침착해.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보자. 옆에 계신 분이 맞아요. 잘못 듣지 않으셨어요. 여긴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다른 데는 더 많이 줘요. 그런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6개월만 버세요. 그럼 영수 사장님처럼 돼요. 네. 영수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요 넘버2 사장님이세요. 저분 밑에서 수백 명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00억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하시려면 얼른 하세요. 네. 100억대요? 우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7년간 둘이 벌어 3억 5천인데 옆에 앉으신 분이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3달 전부터 해서 제 밑에 사업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들 미국 유학도 보냈어요. 혼자보다 함께 사업하실 분을 찾으셔야 해요. 사업요? 네, 투자하실 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앞에서 확인을 했답니다. 영수가 지인이 그렇게 많았나? 지인이 아니라도 지금은 작은 돈으로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린 잠시 넋이 나갔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내는 여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1억만 해봐요. 헉 1억? 안 돼. 왜? 1억이면 매달 3천만 원이에요. 3달이면 원금이 돌아와요. 6개월이면 1억에 1억이 들어와요. 딱 1억만.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우린 잠을 못 잤어요. 꿈일까? 생시일까?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 순영이는 혼자서 웃다가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영수는 며칠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이사장님이 카페로 오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세요. 철수 사장님은 그게 어려울 거라 하시더라고요. 영수 사장님이 전곡을 찔렀어요. 맞아요. 전 언제나 우유부단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순영이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페도 혼자 할 테니 벌어도 망해도 혼자 뒤집어 쓸게라며 파트타임 하며 모은 돈과 은행 대출 받으며 하지만 잘 되고 있었어요. 노후 자금 3억 5천의 절반에 가까운 돈은 순영의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순영은 당신이 그 돈 안 주면 대출 받을 거라며 1억 정도는 내가 써도 되잖아. 그 정도 권리 있는 것 아니야? 라며 여태껏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했어요. 진정해 여보. 그래 맞아 당신 거야. 영수를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리고 결정해. 응엉. 그리고 우린 영수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으로 갔습니다. 리더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우린 1억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영이는 카페는 직원에게 맡기고 내 돈 투자했는데 매일 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큰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며 예쁘게 차려입고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1,5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휴. 순영이는 여보 정말이네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 봐요. 우리 정말 금방 부자 되겠어요. 너무 행복해했어요. 아내 순영이는 점점 바빠졌어요. 이젠 해외에 있는 본사 투어도 간답니다. 하루하루 순영의 모습은 변해갔어요. 마치 남의 여자 보는 듯한 여보 당신도 경비일 그만두고 같이 해요. 앞으로는 돈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대요. 저는 용기가 없어 당신 다녀와. 여행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 가게는 내가 가끔 들여다볼게. 그렇게 아내 순영이는 해외 본사 투어까지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아내는 말투에 표정까지 달라졌어요. 여보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냥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하고 왔어요. 마치 아내는 귀부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멀어져가는 아내 순영. 6개월간 정말 수익은 꾸준하게 들어왔고 아내는 상가 사장님들께도 통장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했어요. 점점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에 다들 궁금해했고 심지어는 상가 사장님들 모시고 사업 설명 간다고 차까지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내는 박 사장님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오신 남자 사장님 소개로 또 다른 투자회사에도 저모르게 투자를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상가 사장님들께도 투자를 권하면서 아내는 집을 비우는 날들이 잦아졌어요. 사업 설명 교육이 있다며 일주일 가게를 비웠을 때 영수가 카페에 사장님들과 사업 설명한다며 왔어요. 그날 제가 가게에 있으니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재수 씨는 어디 가고 네가 여길 지키고 있냐? 사업 설명 교육 같잖아. 넌 여기에 왜 왔어? 다음 달인데? 어딜 간 거야? 또 뭘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제서야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큰일 난다. 영수는 한마디 내뱉고 갔어요.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내에게 영수가 다녀갔어. 라고 했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뭐래요? 한마디만 했어요. 의외였어요. 아내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날 이후 아내가 가게에 있을 때는 그 남자 사장님이라는
박 사장님이 사업 설명이라는 핑계로 카페에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장님들이 마치 사무실처럼 사용되고 있는 카페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사업 설명이니, 교육이니 하면서 아내는 집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1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많은 사업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어요. 예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리더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순영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투자로 6억을 벌었어. 처음 투자한 1억은 갚았지? 응. 제자리로 돌아왔어. 당신 사업 수단이 대단한데? 나 칭찬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큰 투자권이 있어. 형식 씨가 말이야? 응. 형식 씨? 그 박 사장님? 말하는 거야? 그때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1살 어려 그냥 형식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게 이상해요? 아내는 당황하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언제나 아내는 정기적으로 잠자리를 재촉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 정도는 전혀 재촉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전 오히려 그다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재촉하지 않는 아내가 오히려 편했어요. 그런데 편하다고 태평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오히려 활기차 있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날 밤은 아내가 하려 했던 얘기도 담회해요. 라며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 속에서 아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더니 여보, 피곤해. 당신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냥 자요. 그렇게 아내는 잠들어 버렸어요. 전 확신했어요. 그러고 며칠 후 아내가 다시 그 투자 얘기를 했어요. 영수 씨 말이에요. 100억대 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될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이 도와준다면. 어떻게? 우리 노후 자금 말이에요. 3억 5천. 그리고 아파트 대출에서 5억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딱 6개월만. 6개월이면 돼요. 금방이잖아요. 저는 숨이 딱 막혔어요. 그 돈이면 우리도 이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했던 그때의 아내의 모습은 어디 가고 욕망에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전 좀 슬펐어요. 여보, 순영아, 100억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지금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만하지? 아내는 제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파트는 손대지 않고 현금만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요. 그 다음날 경비일 하고 오니 아내 순영의 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로비에 서성거리며 도대체 어디야? 전 그냥 무심코 어디 찾아오셨어요? 어느 댁 찾아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아파트에 혹시 송순영이라고 살고 있나요? 그 남편이라는 형식이도 여기 있겠어? 벌써 도망가고 없지. 이 아파트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년 어딜 갔어? 100억을 헤쳐먹고 도망을 가?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7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사업을 한답시고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다른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까지 하며 사기를 쳤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영아, 정신 차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 전화를 했어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도 바뀌었어요. 영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난리가 났더구만. 연락돼? 아니, 번호가 바뀌었어. 잠깐 카페에 들를게. 영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박 사장이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니. 그런데 재수 씨 너한테 불만이 있었나? 모르겠어. 그걸 네가 모르면 어떡해. 아니면 잘 지내던 재수 씨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릴 수가 있을까? 잘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러모로 순영이는 저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았어요. 다른 부부도 다 똑같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생기며 투자에 조금씩 성공을 하며 더 큰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영이는 정말로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3억 5천과 함께. 그 이후 투자자들의 소동은 몇 달이나 이어졌어요. 처음엔 매일같이, 그러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포기를 했는지 요즘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옆집도, 아파트 주민들도 저를 동정하듯 바라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이사를 가야 할까? 상가에서도 주위 사장님들이 김 사장, 와이프 어딜 갔어? 찾아봐야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그때 영수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투자는 자기가 선택하셨지요? 수익 생겼을 때 나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해봤을 땐 왜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리고 정작 본인도 아닌데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 말아 하시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대신 대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영수야, 너한테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듯 했어요. 37년간 함께했던 아내 순영의 배신으로 전 무얼 해도 기력이 없었어요. 카페도, 경비일도, 결국은 카페를 운영해야 했기에 경비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잘 지내시나 해서 들러봤어요. 라며 식사도 챙겨주며 카페 일도 도와주시며 감사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장님이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 청소는? 빨래는? 싶어 들렀어요.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며 매일같이 아침마다 오셨어요. 식사도 챙겨주시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마치 순영이가 돌아온 듯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이 사장님은 6개월을 저희 집을 다니셨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변함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삥뽕하고 벨이 났어요. 이 사장님이 누구세요 하며 나갔는데 오모 잘못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낯익은 목소리라 제가 나가봤더니 아빠, 은영아,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은 누구시고 엄마는? 남편 따라 미국 갔던 은영이가 잠시 다니러 왔다며 들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놀란 표정으로 아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설명했어요. 아빠, 지금 우리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누가 믿어요? 이렇게 두 분이서 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둘러보니 청소도 빨래도 집안일들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다고요? 6개월? 그동안? 믿겨지질 않아요. 아빠, 이 사장님이 아내 그리고 형식 사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은영이 엄마이기에 딸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은영이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이 없었어요.
영수는 가끔 카페에 맥주를 사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영수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나? 그때 수술비가 필요해 너한테 부탁한 것. 아, 그래 기억나.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 많이 원망했어 널. 너만큼은 아닐 거라 믿었어. 수술만 했더라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 텐데. 미안. 나도 그때 회사 일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있었던 시기라.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뭐, 우울증? 왜? 배신을 누구한테서? 그런 일이. 몰랐네. 미안해. 난 내 생각만 했었네. 그러면서 너 원망만 했어.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을 시작했지. 두 번 다시 돈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안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한동안 너희 부부 보고 싶지 않았어. 잘 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었어. 그래서 성공해서 나타난 거야? 설마 지금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바랬던 건 아니지? 아니라고는 자신있게 말 못하겠어. 어쩜 어딘가에 그러길 바랬을 수도 있었겠지? 4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저에게 맘속으로 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게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아내가 순영이가 더 많은 욕심으로 빠져든 건 그리고 형식 씨와 함께 집을 나간 것도 영수 책임은 아니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아내의 행방을 찾는 건 어려웠어요. 형식 씨 또한 그 누구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고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이사장님은 저희 집을 다녀가셨어요. 장을 봐오셨다고 짐 좀 받아달라며 건네주셨을 때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이사장님은 수줍은 목소리로 따뜻해요라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평생을 남의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갔어요. 저는 수녀 같은 생활을 30년을 했답니다. 하지만 자제분이 셋이나. 그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셋이나? 하하. 철수 씨. 웃으셨어요. 호호. 미화 씨도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곁에서 밤을 보내곤 했어요. 오랜만에 전 여자를, 그리고 미화 씨는 남자를, 우린 뜨겁게 느꼈어요. 순영이 한테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드러움을, 미화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군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미화 씨는 그렇게 저에게 따뜻함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화 씨는 뭐든, 네, 그래요. 그러죠. 그걸 원하신다면 철수 씨가 하고 싶은 걸로 해요. 순영이랑은 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해야 할 말을 아직 않았어요. 만일 순영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서로가 그렇게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려 했어요. 잔잔한 일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긴장되는 날이 시작되었어요. 그 한 통의 전화로 말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화 씨가 가야 한다고. 그래서 우선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고는 컸나 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형식 씨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왔을까? 형식 씨의 아내도 달려왔더라고요. 아내분은 마지막 모습 봐두려고 왔다고. 행방불명 신고 후 이혼 서류 제출했다며. 아저씨도 그렇게 하시지. 안 하셨어요? 남의 남자랑 도망간 여자 설마. 기다리신 건 아니시지요? 그런가 보네. 봐보세요.
그 순간 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순영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형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영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 좀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 사기로 다 잃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지만 오래 살 수가 없었다나 봐요. 결국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다투다가 사고가 난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형식 씨 그냥 불장난이었어? 진심이었어? 순영은 진심이었어. 날 많은 부분에서 만족시켜준 사람이야. 당신은 모르지? 당신이 얼마나 담백한 남자인지. 그 대답으로 전 결심을 했어요. 정리하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화 씨가 안 보였어요.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하실래요? 마지막 식사는 저희 집에서.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수녀님 방 같아요. 네. 하하호호. 마지막 식사는 아니고요. 이제 정식으로 우리 함께해요. 그 누구도 방해되는 사람은 이젠 아무도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미화 씨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아니에요. 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전순영이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미화 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수의 사업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 달래며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결국은 영수도 모든 걸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오랫동안 국밥집을 하셨거든요.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돈을 벌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조금씩 돌려주고 있었어요. 딸 은영이도 결국 순영이와 얘기한 후 이해를 못하겠다며 두 번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순영이는 서울근교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작은 카페를 시작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투자 사무실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우린 그대로 카페를 이어나가며 두 번 다시 금융 투자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사람. 나만 믿고 투자해봐라고 권하는 사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라며 재촉하는 사람. 다단계 아니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발 말려주세요. 순영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전 그런 순영이를 말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런 처참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는 게. 하지만 제발 이런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잊고 계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